안녕하세요. 로스템의 장영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굳이 큰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주식을 시작하실 때 다만 여유자금 50만원, 100만원만 가지고도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주식시장에 섣불리 큰 돈으로 뛰어드시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턴 2의 4가지 형태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를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 2의 4가지 형태를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사례대로 패턴 2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눈에 익히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원래 잘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잘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없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비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나는 꼭 앞니를 맞춰서 떼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시작하는 분하고는 그 끝이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느냐, 마음을 채우고 시작하느냐가 물론 도 닦는 얘기 같지만 이 머니마켓에도 그와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게 기술만 갖고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한테 이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신 여러 수백 명의 분들이, 또는 방송을 보시고 패턴 매매 기법이 마음에 든다고 열심히 혼자 노력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다 돈을 벌어야지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빈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힘들이지 않고, 스포츠도 자세다, 수영도 자세다, 골프도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 매매 기법 또한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 들어보시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패턴 2의 4가지 형태에서 패턴 2-1은 MACD 변곡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2는 MACD 변곡점이 2개이고 매수 디버전스가 포함이 됐다. 또는 하락세일 경우에는 선물하신 분들 매도 디버전스가 되겠죠. 세 번째 패턴 2-3은 MACD 변곡점이 2개이지만 매수 디버전스가 아닌 경우. 네 번째 패턴 2-4는 MACD 변곡점이 3개이지만 디버전스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봉 지난 강의 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국면이 뭐예요? 패턴 3에 해당되는 국면입니다. 패턴 3에 해당되는 국면일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이 이런 33일 이평선상에서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확률을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가 지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배팅을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절에 털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MACD 변곡점이 1개입니다.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빠졌지만 어때요? 가격이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격이 다른 패턴 3보다는 조금 더 깊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7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7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될 만큼 약간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 MACD는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선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장영환 씨가 상승 추세일 때는 MACD가 영선 위에서 형성이 돼서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모든 논리에는
한두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2를 현혹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패턴 3의 MACD 특성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만 그 효과는 패턴 3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개가 공존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변곡점 하나. 자,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75일 이평선이 두 번 지지가 되면서 이중바닥의 형태죠. 이중바닥의 형태이면서 MACD의 변곡점은 영선 아래에서 어떻습니까? 약간 높아지고. 자, 이평선, 평행한데, 저점은 평행한데, 여기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뭐죠? 매수 디버전스 현상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도 패턴 2의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패턴 2의 국면 중에 뭐죠? 여기는 변곡점 하나, 여기는 변곡점이 두 개이면서 2-2가 매수 디버전스를 포함하는 국면이에요. 자, 한 차트에서 두 개 이상의 변곡점이, 두 개 이상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또 찾아보시면,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이다? 이평선이 수렴하는 패턴 1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 어떠냐? MACD가 차트가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패턴 2라는 패턴 3보다는 더 깊은 가격 조정을 받고, 또 이평선이 수렴하는 무슨 조정을 받았다?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시장에 있는 조정 국면은 다 받았습니다. 자, 충분히 쉬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도 쉬고 가격적으로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자연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들이대서 충분히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답을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패턴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패턴 2 플러스 이 구간이 뭐죠? 패턴 1. 이렇게 두 개의 조정 국면을 다 받았을 경우는 다른 쉬어가는 국면보다는 훨씬 더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뻗치는 모든 역동적인 것이 일직선상으로 힘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 휴지기가 있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휴식을 다 취하고 어떻게 해요? 상승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패턴 2. 여기는 패턴 2 플러스 패턴 1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이곳에는 가격 조정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패턴 2와 패턴 3은 둘 다 이제 무슨 조정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암기해서 가격 조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패턴 2와 패턴 3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영선이 여기도 있고 이곳에서도 사실은 영선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선인 영선이 포진에 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패턴 3의 그런 MACD 특성을 보고 매매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변곡점 두 개일 때는 여기에서 해야죠. 그리고 변곡점이 하나일 때는 이곳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패턴 3이나 패턴 2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 단지 패턴 3은 단순한 가격 조정, 얕은 가격 조정이고, 패턴 2는 뭐다? 깊은 가격 조정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 추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힘의 결대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게 패턴 매매 기법의 근간입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삼성증권 일봉 차트, 지난 강의 때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75일 이평선상도 뚫렸습니다. 그래서 150일 이평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가격이. 자,
75일 이평도 깊은 가격 조정인데 그보다 더 깊게 150일 이평선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 이상의 차트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격 오른 것에 이마만큼 떨어진 것이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돌아섰느냐 안 섰느냐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유하게 해요. 누구에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까지 빠졌을 때 나는 이 차트를 상승 추세라고 읽어야 되느냐 또는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읽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스스로한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몫입니다. 그 사정권에 어디에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턴 2는 50m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추세가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추세마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매매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난 여기까지 빠졌지만 여기까지 빠져서 MACD가 0선 이하까지 내려왔지만 나는 상승 추세를 확신한다 아직까지는 라는 주관적인 결론에 도달한 사람과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뭐하러 매매를 합니까? 난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사정권이 100m 밖에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더 이상 이 차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차트를 더 이상 계속 보고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이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151선이 지지가 되었다. 나중에 보면 151선이 깨진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패턴 2로 생각하고 과감한 저가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151선까지 빠졌고 저점은 낮아지고 일봉상에서 MACD 변곡점인 저점은 올라갑니다. 뭐다? 패턴 2에 변곡점 2개 매수 리버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 국면은 어떻습니까? 변곡점 하나에 150일 이평선 지지되고 패턴 2인 국면이라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죠? 패턴 3에 해당이 된다. 0선에 걸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쭉 해보셨고 코리안 리 또한 조금 전에 보신 뭐죠? 삼성증권 일봉과 별반 차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삼성증권 일본과 삼성증권은 확연하게 빠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코리안리는 삼성증권에 비교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MACD가 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점은 낮아지고 MACD 저점은 더 똑같이 낮아졌어요. 뭐 평이한 거예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매수 디버전스가 아닌 변곡점 2개의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차트 신한지주 일봉입니다. 신한지주 일봉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차트로 보시다가 저랑 이제 끝맺은 차트였는데 자, 신한지주 일봉에 대한 어떤 특성을 보시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패턴 3의 특성이 나왔고 여기서 어때요? 저점 2개는 똑같습니다. 똑같거나 똑같은데 MACD 변곡점은 어때요? 우상향하는. 저점은 올라가는 역시 무슨 현상?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다. 이럴 때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패턴 3과 마찬가지로 무슨 국면? 요 짝꿍댕이의 오른쪽 엉덩이 국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MACD가 시그널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를 예측하고 이 국면에서 어디로 가서 하위 차트인 60분봉 차트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자 이 말입니다. 자, 이 뒤는 아무도 몰라요. 이 뒤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뒤는 뭐예요?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무슨 게임이다? 대응의 게임입니다. 대응의 게임. 똑같은 국면에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주식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왜 울고 나오는 사람이 있냐요. 그것은 그 가격을 보고 또는 그 기업을 보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개개인의 결과예요. 똑같이 주식 팁을 주고 어느 지점에 사라 그랬는데 이 지점에 산 사람이 있고 이 지점에 산 사람이 있고 이 지점에 산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맡기더라도 본인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세요 그래 놓고 이 지점에서 사세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사세요라고 한 사람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사세요. 근데 나는 여기가 조정인 줄 알았다 이거야. 그건 다 지나고 보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신한지주는 무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6개월 뒤에 올라갈 거냐 3개월 뒤에 올라갈 거냐 언제 올라갈 거냐.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그렇게 매수 시점을 잘 맞춰주시는데 잘 잡아주시는데 매도 시점은 어딥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보고 쪽집게가 돼달라 얘기예요. 저는 쪽집게도 아니고 예측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 시점에 신규 포지션을 잡아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와 자신의 경제적인 상태를 감안해서 대응을 할 뿐이에요. 돈이 급한 사람은 여기서 잡아서 3만 원에 잡아서 3만 5천 원 딱 갔을 때 이야 5천 원 6천 원 먹었다. 예를 들어 3만 6천 원 갔다. 20% 먹었어요. 따봉이지 한 달 만에 20% 먹었는데 그래서 후딱 팔아버리고 어떻게 현금화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가장 베스트예요. 20%나 먹었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20%예요. 1년에 20%도 아니고 베스트였습니다. 2달 딱 지나니까 3만 6천 원이 어디까지 갔어요? 4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포지션을 턴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급해서 빨리 매수한 거를 전매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서 뭐 대출도 갚고 뭣도 사고 뭣도 생일 선물도 사고 그렇게 현물화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4만 3천 원에 판 사람은 그만큼 돈이 어때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래 나는 뭐 3만 원에 샀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익절만 이렇게 올려놓고 끝까지 한번 보자 이거야. 라고 뚝심 있게 지켜본 사람만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3만 6천 원을 판 사람이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족할 줄도 아시라 이 말입니다. 한 달에 20%를 벌었는데 왜 만족을 못하고 4만 3천 원 갔을 때 왜 저걸 내가 저때 못 팔았을까? 하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후회합니다. 그럼 뭐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그게 4만 3천 원을 갈지 여기서 팔고 나서 3만 2천 원을 뚫고 2만 2천 원을 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절대 거기에 의존하지 말자. 지나면 다 박사예요. 바둑 다두면 복귀하는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다 박사예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 스스로를 존중을 해줘야지. 왜 스스로 자학을 합니까? 만족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게임도. 자, 그래서 패턴 2의 변곡점 2개의 상태를 여러분이 보셨고, 자, 여기서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지만 변곡점 3개의 형태입니다. 처음에 패턴 2가 변곡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75일선에 매수대놓고 샀겠죠? 샀습니다. 올랐어요. 이게 손해를 보고 나왔을까요? 이익을 보고 나왔을까요? 제대로 패턴 매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그냥 손절을 가만 놓고 기분 좋아서 해볼래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패턴 매매 기법을 잘 배우신 분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 잡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매니지의 문제예요. 관리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소한 손절해서 똔똔이나 익절로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 최소한 똔똔이라고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자요. 자, 다음번에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점 낮아졌지만 MACD 변곡점은 평행해요. 매수 디버전스고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됐을 그래 이제는 변곡점 두 개 매수 디버전스인 것 같다. 여기서 그물을 치고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어땠어요? 올라갔어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변곡점 두 개에서 끝납니다. 변곡점 두 개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잡아서 또 손절을 거의 똔똔순위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가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 이 말. 여기를 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똔똔에 나왔습니다. 똔똔에 나오고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기로예요. 신한지주 일봉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1년치를 보면 역시나 1년 동안이 상승 추세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왜 물음표를 그렸느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 때 나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의사결정을 하느냐. 지금 MACD는 영선 밑에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가격이 아직 이 신한지주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기로에 쓰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상승 추세가 맞냐? 맞다. 상승 추세가 이제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아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150일 이평선이 살짝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50일 이평선도 뚫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봉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봉상에서 확연하게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2005년도 5월달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152평선도 뚫리고 이것을 내가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느냐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고 본 사람은 더 이상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를 믿고 매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기존 추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기로가 갈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HTS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TS를 보면서 신한지주 일봉을 아까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2005년도였죠. 2005년도 차트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5월이었죠. 자,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국면이었어요. 자, 이 국면에 해당됐을 때, 이 국면이죠?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2005년도 변곡점 3개일 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제 얘기대로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이걸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느냐, 하락 추세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전 고점도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변곡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추세를 상승으로 볼 것이냐, 하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언제? 2005년도 5월달이죠? 자, 2005년도 당시의 주봉 차트를 보면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2005년도 5월달의 주봉 차트를 보면
자, 이게 상승 추세가 꺾여졌습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주봉 차트를 보면 확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자기네 주관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아니다 거래 안 하고 상승 추세다 거래하시면 된다. 근데 주봉을 딱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33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서 이전 고점도 지지가 되고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없어요. 시장에 언제나 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 일봉 차트를 HTS로 직접 보셨고 HTS로 직접 보신 신한지주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 국면에 해당되는 걸 돌려서 이제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호산업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금호산업 일봉 차트도 조금 전에 신한지주 일봉 차트처럼 이런 국면에서 어때요? 변곡점 3개가 매수 디버전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곡점 3개의 현상이에요. 신한지주 일봉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151선이 이평선이 뚫렸을 때 내가 과연 이 종목을 상승 추세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걸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이 차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냐라는 두 가지 기로에 항상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곡점 3개가 나오고 150일 이평선이 뚫리면 어디를 보라?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직까지 이게 3년 4년 동안 확실하게 추세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차트가 있고 그렇지 뭐 주봉에서도 잘 추세에 강한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 at a glance 한번 딱 봤을 때 뭐가 와야 된다고요? 직감이 와야 돼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해야 돼. 직감이 와야 됩니다. 거기서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고 생각 2번 이상 생각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한번 다시 걸러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갈려야 되고 여기서 그렇다고 그래서 야 봐봐 이게 상승 추세냐 그건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이 당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난 추세를 신뢰해서 배팅한 사람만의 몫이고 여기서 매매를 안 했는데 올라갔다. 그건 자신의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종목 말고 151선에서 지지되고 더 탄탄한 종목들만 안정적으로 들어가셔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패턴 2에도 서너 가지가 있고 패턴 3에도 몇 가지가 있어. 패턴 1이 총 합치면 한 10가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패턴이 몇 가지로 추려질 거라 이거예요. 그 몇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 패턴을 골라서 또 자기가 신뢰하고 검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라고 됐을 때 배팅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자, 2번째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점 낮아지고 MACD 변곡점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배팅을 못했더라도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기존 추세가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다시 상승으로 이어졌어. 다시 한 번만 더 가보지 뭐 해서 여기서는 여기서보다는 자신 있게 배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도 변곡점 2개 무엇입니까? 매수 디버전스가 포함된 패턴 2의 형태라. 자, 이제 패턴 2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패턴 2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쭉 하셨고, 이제 설명을 보시면 패턴 2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난이도가 높지만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패턴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매수 디버전스라는 소리가 3강인가 4강 때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때? MACD의 특성인 패턴 3을 얘기할 때 상위 차트와 하위 차트의 관계에서 패턴 3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이 하위 차트인 60분봉으로 가니까 매수 디버전스 현상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패턴 2와 패턴 3은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하위 차트에서 보일 때 안정적으로 저점 찍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패턴 2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깊은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손절에 털릴 가능성이 높으나 가격 조정 후 패턴 1의 기간 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패턴 2 플러스 패턴 1이라 이거. 패턴 3의 변곡점에서 잡는 것보다 패턴 2가 가격 조정이 더 깊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추세가 확장된다면 신고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의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락 조정이 깊은 패턴 2에서의 수익률이 더 좋겠죠. 그래서 매수 추세를 믿고 보유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을 볼게요. 현대해상을 딱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패턴 3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닿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패턴 2, 패턴 3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패턴 2나 패턴 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패턴 2라고 하더라도 75일 이평선에서 지지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무슨 지점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매수 시점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야, 이거 패턴 2다, 패턴 3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패턴 2의 형태를 또 봤고 여기서는 저점이 낮아지면서 75일 이평선이 뚫렸지만 150일 이평선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점 낮아지고 MACD 변곡점은 어때요? 높아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지나고 나니까 변곡점이 높아진 거야.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라. 자, 이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른쪽에서 MACD가 꺾여 올라가서 뭐가 될 것이다? 매수 디버전스를 만들 것이다를 예측하고 이 시점에 하위 차트로 가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을 보고 60분짜리 차트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패턴 2 플러스 이평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평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서 어때요? 무슨 현상? 무슨 현상? 태극기. 그죠? 패턴 2도 여기서 그냥 바로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즉, 한국금융지주나 다른 깨끗하게, 우리 애플 컴퓨터 차트도 봤죠? 여기서 깨끗하게 그냥 뻗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아래 위로 휘두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태극기 모양처럼 15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내고 또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결국에는 같지만 현대해상이 중요한 것은 어떻다? 아래로 한번 후두둑 쏟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패턴 1이라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 스탑을 다 따먹었어요. 하지만 패턴 1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세 번의 손절에 털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가격이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서 150일 선상에 지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인 겁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까지 빠졌어요. 패턴 1인 줄 알고 샀다가 이제 손절에 털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빠졌어요. 150일 선 지지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까지 빠진 게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큼 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태극기 모양을 중심으로 위로 한번 찔러보고 아래로 한번 찔러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기존 추세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죠? 자, 상승 국면으로 가서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손절에 여기서 털려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지점이 매수 지점으로 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매매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이거는 그 패턴 1, 2, 3에 얘기할 때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어느 정도 경지가 되신 분들한테 차트를 잘 관찰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자, 15일 이평선이 33일을 데드크로스를 낼 때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일 하락 압력을 가격은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배열을 볼 때 상승 차트 추세가 있는 것에서 상승 추세의 차트가 있는 것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에 가격이 제일 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데드크로스를 내지만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대부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데드크로스를 낼 때가 가장 하락 압력이 강해요. 하락 압력이 강하지만 어떻다? 기존 추세가 무지무지한 상승 추세.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 이러한 시점, 데드크로스가 날 때 이런 75 이평선이나 이런 곳 지지되는 곳에서 오히려 무슨 시점으로? 매수 시점으로 작용. 사람들은 여기서 무서워서 다 던져버려. 야, 데드크로스 났구나. 하락이 막 깊어집니다. 이럴 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추세의 힘을 믿어요. 단기 하락 조정일 뿐이야. 그러고 나서는 데드크로스가 더 나와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5일짜리가 데드크로스를 낼 때 가장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낮아요. 여기서 한두 개 지지가 돼준다면 오히려 그건 무슨 시점? 좋은 매매 시점이라. 그러니까 이 이평선의 중요성을 배열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당시 해당하는 가격들의 특성들을 잘 보시면 아마도 좋은 매매 타이밍을 더욱더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2강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음 13강에서 패턴 2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12강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